안녕하세요. 시에입니다. 오늘은 림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계, 그러니까 동맥 있고 정맥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은 많은데 림프가 또 다른 순환계라는 거를 모르는 분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또 수많은 그 모세혈관들이 같이 있는데 그 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동맥과 정맥은. 그런데 동맥과 정맥 외에 그 또 다른 림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세혈관도 굉장히 얇은 한 겹의 막으로 되어 있어요. 한 겹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동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꺼운 근육혈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피가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누수가 생기면 아주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두껍고 또 그 속이 좁아요. 우리가 그 정맥혈관이 좁을 것 같은데 동맥혈관이 좁아요. 오히려 정맥혈관이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우리 몸 중에 혈액이 제일 많이 고여 있는 데는 동맥일 것 같지만 사실 정맥에 피가 더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동맥에서 빠르게 피가 심장에서 주는 걸 받아가지고 오면서 피가 차츰차츰 나눠지잖아요. 그 모세혈관을 여러 가닥으로 피를 나눠주거든요. 온몸으로 퍼져야 되니까. 말하자면 고속도로 같은 굵은 혈관을 타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을 곳곳으로 나눠주는 거죠. 가는 혈관으로 그 굵은 혈관에 있던 거를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은 그 가는 혈관에서 빠져나와 모세혈관에서 영양소가 빠져나와서 우리가 세포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혈관에서 영양소가 빠져나와 가지고 먹이를 배달을 하고 산소도 거기에 녹여서 빼내고 그러니까 얇은 혈관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적혈구는 당연히 못 빠져나오죠. 혈관 밖으로. 그리고 나오고 다시 또 이 세포 속에 있는 그 노폐물 있죠. 세포가 뱉어낸 그 노폐물,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다시 정맥 혈관에 걷어서,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 걷어다 주는데, 빠져나왔다가 들어갈 때 조금 덜 들어가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 림프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 동맥 혈관에서 흐르고 있던 혈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적혈구, 산소 나르는 거 외에 영양소가 담긴 흰피, 그게 이렇게 빠져나올 때 100%가 일단 나올 때 100%가 빠져나와요. 동맥이 그 압력이 세니까. 그런데 들어갈 때는 85%밖에 안 들어가요. 말하자면은 세포 여기저기 15%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그러니까 이쪽 혈관에서 나와서 정맥 혈관을 옮겨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동맥 모세혈관에서 나와서 정맥 모세혈관으로 들어갈 때 15%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정맥 혈관이 아니라 정맥 림프관이, 정맥이 아니고 림프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15%를 찾아서 림프관을 옮겨서 나중에 어디다 갖다 주냐면 정맥 혈관에다 갖다 줘서 합쳐서 100%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거를 처음 들으면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반복해서 들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서 일정량이 흐르고 있잖아요. 온 몸에 어디고 다 일정한 농도로 흐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동맥혈관은. 그죠? 동맥혈관에서 그 영양소가 빠져나와서 세포들한테 먹을 거를 주고 여기 나머지 찌꺼기 같은 거 있죠. 이산화탄소 이런 걸 또 받아가지고 또 정맥혈관으로 받아서 걷어서 신장으로 가서 폐로 가서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가는 동맥혈관에서 빠져나온 피가 100% 안 들어간다고요. 85%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어디로 갈 때? 동맥에서 정맥으로 들어갈 때, 정맥 모세혈관으로 갈 때. 나머지 15%는 어디 갔어요? 세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나온 김에, 동맥에서 나온 김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를 림프관에서 받아가지고, 걷어가지고 정맥으로 갖다가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가 항상 농도가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요, 림프관에
그 판막이 있어요. 우리 그 판막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심장이 생각나죠? 이쪽 피가 이쪽으로 섞이면 안 되니까 심장에도 우리가 판막이 있잖아요. 뭐 판막증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테고. 그런데 림프관에도 판막이 있어요. 판막이라는 뜻은 일반 통행이에요. 이쪽으로 갔던 피가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누가 그런지 아세요? 정맥도 그래요. 정맥도 판막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이 피가 한쪽으로만 갈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저기 발 밑에 있던 피가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와야 될 때 힘이 없거든요. 그 피가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오던 피와 내려가던 피가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섞이지 않게 중간중간에 일반 통행 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판막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동맥은요. 심장이 움직일 때마다 팍팍팍팍 뛰어서 피가 막 빨리 흘러가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데 이 정맥하고요. 림프는 우리 그 심장하고 관계없이 흘러요. 누구 힘으로 흐르냐면은 주변에 있는 근육의 힘으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종아리에 근육이 쳐서 피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근육이 없으면 힘이 없어서 피가 위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혈압이 막 뚝뚝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정맥처럼 림프관에도 판막이 있다. 우리가 알아주시는 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온몸에 순환계처럼 림프관이 그 호수 같은 게 얇은 호수가 온몸에 쫙 퍼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림프관이 뭐가 있다? 판막이 있다. 이쪽 피와 저쪽 피가 섞이지 않도록. 정맥대에도 판막이 있고 또 림프에도 판막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림프 그러면은 이 림프 관에는 관이라는 건 뭐죠? 호수 같은 거는 긴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얇은 이 림프관에는 500여 개의 림프절이 있어요. 그 중에 300개가 목과 쇄골, 겨드랑이. 이 림프절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요. 팔, 다리, 목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을 만든다고 하면은 몸통을 먼저 만들고 왜 인형 같은 거 만들 때 그 다음에 머리를 끼우고 그 다음에 팔을 끼우고 다리를 끼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은 막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관에 다 있는 거예요. 목에서 보호하고 있어서 머리를 보호할 수가 있고 팔 겨드랑이 직구가 있으니까 가슴이나 이런 데를 들어오는 걸 지킬 수가 있고 다리에서 겨드랑이 사이에 있으니까 또 배 쪽으로 이렇게 뭔가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이것들이 지킬 수 있고 뭐 이런 이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관에는 500여 개의 림프절이 있다.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경찰청이 있는 거예요. 림프관에는 우리 몸을 지키는 경찰청이 500군데나 있다고요. 근데 그 경찰청이 300군데가 어디 있다? 목, 쇄골, 겨드랑이 이런 데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림프는 판막이 있으니까 한쪽으로만 간다 그랬잖아. 순환이 물이 한쪽으로만 가는데 왔다 갔다 정 한쪽으로 가는데 심장하고 관계없이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변에 근육의 힘으로 간다는 거죠. 만일에 운동을 못한다거나 아파서 누워있다거나 그러면은 이 림프도 그렇고 정맥도 그렇고 순환이 안 돼서 나빠져요. 이 혈액이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피가 못 움직이면 서로 엉겨 붙어가지고 피떡이 생겨요. 림프도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면은 순환이 안 돼가지고 흐름이 나빠지니까 안 좋아져요. 면역 같은 게. 그래서 림프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거나 하면은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면역이 좋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혈관 속에 흐르는 혈액에는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있죠. 헤모글로빈.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그럼 빨간색이죠. 그거는 쇠가 들어있기 때문에 붉은색인데 나머지 피는 흰피는 혈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녹아있는 게 거기에 단백질이나 뭐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이 다 그 흰피, 혈장이 녹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외로요.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적혈구 그 빨간 피 속에 산소도 있고 영양소도 있고 다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오로지 적혈구 헤모글로빈에는 산소만 부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빨간 피는. 우리가 피가 중요하다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혈장에는 여러 가지 이런 영양소가 녹아 있는데 림프간에는 뭐가 있죠? 림프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림프액 속에 흘러다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이요, 농도가 떨어져요. 우리 피 속에는 뭐가 있죠? 알부민 단백질이나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피를 만지면 끈적끈적한다던가. 그래서 그 삼투압 농도를 조절해요, 단백질이. 그래서 혈관 속에 피가 머무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일에 삼투압이 없고 피의 농도가 끈끈하지 않으면요, 혈관 속에 피가 혈관을 벗어나서 세포로 다 나와버리겠죠. 그럼 사람 죽어요. 이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알부민 농도가. 근데 림프에게는요, 영양소도 없고 뭐 알부민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피가 묽고 싱거워요. 우리가 다쳤을 때요, 물집이 잡히잖아요. 그러다 입 안에 물집이 잡혔는데 어쩌다 터져요. 근데 뭐 심심해요. 별 느낌이 없어요. 짜지도 않고. 그거예요. 그게 림프액이에요. 그러니까 혈관 밖의 세포나 혈관 안에 있는 거 외에는요, 싱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피는 농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삼투압이라고 그러죠. 소금의 농도, 단백질의 농도, 뭐 이런 게 너무 중요한데, 림프는 뭐다? 뭐 별게 없어요. 싱겁다. 근데 그 림프에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게 있는데,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고, 무슨,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혈구라 그러죠. 그 다음에 혈장이 있어요. 산소로 운반하는 거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흰 색깔인데, 여기에 단백질, 비타민, 우리 세포한테 먹일 다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세포를 먹일 산소는 혈구에 있다면은 영양소 있죠. 단백질, 탄수화물, 뭐예요? 비타민, 무기질, 이건 다 여기 혈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디에 있다고요? 혈액 안에 있어요. 혈액 안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림프를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림프에는 뭐가 있냐면요, 림프액, 그러니까 림프액,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림프구가 있어요. 이건 뭐겠어요? 경찰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경찰 같은 게 있어요. 몸에 종류별로. 그 림프에. 그래서 이 림프에게는요, 그 림프장이라고도 하죠. 그게는 누가 떠다니냐면요, 우리 그 특수세포 들어보셨죠? T세포가 말한 명령한 대로 만들어내는, 면역을 만들어내는 B림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T림프, B림프, 이건 굉장히 특수 경찰이죠. 우리 몸을 지키는 후천적으로 개발된 아주 굉장한 면역세포죠. 근데 이게 여기서 만든 이 B림프가 만든 경찰, B림프가 만든 경찰이 그 체액성 면역, 그 림프액 속을 이렇게 둥둥둥 떠다녀요. 그러다가 우리 만일에 세포가 다쳤어요. 그 사이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그럼 누가 제거하겠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바로 이 T림프나 B림프가 체액성 면역이 식균 작용이라고 그러죠.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어서 제거하거나 힘을 못 쓰게 하거나.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림프구에는요, T림프구, B림프가 이제 떠다니는 거예요. 어디에서? 림프관을 막 떠다니는 거예요. 몸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을 외부에서 손상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들어와도 우리 몸에서 이 림프에서 이제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림프절이라 그랬잖아요. 림프관 속에서 림프절이 500개, 300개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바깥에서 어떤 잘못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이게 누구냐 하고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우리 몸에, 온몸에 전단지가 쫙 붙어요. 그러면은 그 전단지의 생김새를 보고 얘를 제거하는 특별히 맞춤형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는 분열 분화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춤형 경찰을 만드는 것도 요 T 림프에서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T 림프는 어디서 태어나요? 뼈에서 태어나요. 뼈에서 태어나서 흉선에서 자라지만, 태어나서 흉선에서 자라지만, 이 그 T 림프로 와서 여기서 항원 인식이나 또 분열, 어떤 그 특수 세포를 만들어서 분열을 시키거나 분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다 이제 이곳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T 림프, B 림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왜냐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NK 세포, 뭐 수지상 세포, 대식 세포 여러 가지 면역 세포 들어보셨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선천성 면역이라고 그래서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엄마 뱃속으로부터. 근데 이런 세포는 T세포, B세포는 더 맞춤형으로 우리 몸에 잘못된 것들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맞춤형으로. 말하자면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자수형 성공자예요. 자수형. 배워서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잘못된 이런 바이러스는 이렇게 공격하고 홍역에 걸렸을 때는 홍역 한 번 걸리면 영원히 걸리지 않잖아요. 얘네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한 번 걸렸던 것을 다시 걸리지 않게, 뭐 소아마비라던가. 그래서 우리가 이 T 림프를 교육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의 중요한 거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림프에 뭐 암이 전이됐대, 림프가 안 좋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T 림프를 강하게 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통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식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뮨 X하고 아가리쿠스가 특별히 이 T세포와 B 분화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때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우리 그 이뮨 X를 우리가 따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단백 다당차라 그래서 운지버섯이 만든 단백 다당차가 있고 아라비녹실란이라 그래서 버섯 균사체로 쌀겨에서 추출한 아라비녹실란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것,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은요, 이 T 림프가 굉장히 분화가 활발해지는 걸 우리가 알아요. 비장에서 이제 이거는 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화하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아가리쿠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버섯류가 다 단백질이 많잖아요. 근데 식물이 아니죠, 버섯은. 그래서 그 균사체에서 일어나는 그 면역체들이 굉장히 그 T 림프와 B 림프를 강화시킨다. 이 정도로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가면서 점점 진행하면서 또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림프부를 알아봤습니다.